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봉띠 관련된 관봉띠래요. 관봉권 띠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오늘 중증검찰센터 김정환 변호사 나오시고 또 우리 한겨레 정치팀의 김남일 기자도 함께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김남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김정환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관봉권 띠지. 네. 이거 일단은 뭐 짧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작년 12월에 남부지검이 이 건진법사 관련해서 사건을 합니다. 이 코인 관련 수사하다가 2018년 지방선거에 영천시장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뭐 돈을 1억씩 갖다 주고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관련해서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을 압수수색해서 거기서 나온 뭐 수억 원의 돈다발 그 중에 관봉권이 있었다. 이 뉴스까지가 있었던 건데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된지 모르고 있다가 알고 봤더니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졌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넉 달 뒤에 벌어진 일과 그리고 올해 4월에 그나마도 남부지검이 인지를 했다는 거고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나 감찰 활동도 없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해당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고 나서 7월에 출범한 특검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상황들인데 특검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는 거고 특검도 어제 제대로 몰랐다.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의 감찰을 지시했고 착수한 상황. 여기까지가 이제 뉴스 내용인데. 네. 그 증거인멸죄죠. 범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 어제 저도 기사를 보고 실수라는 단어를 직접 그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원래 범죄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다 실수라고 해요. 근데 실수라고 하면 이제 그 과실범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실수라고 했을 때에도 그 인식했다. 예. 그리고 이게 그 지금 그 관봉권 띠지를 다루었던 사람들이 직원이라고 표현이 됐던데 검찰청 직원. 네. 결국에는 다 수사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검사나 수사관이겠죠. 네. 예. 그 사람들이 그 증거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런 실수를 했다라는 거는 거의 미필적 고의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게 사실은 실수와의 경계선에서 단순히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이거 내가 잘 다뤄야 되는 거구나라고 인식하는 순간 이미 고의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수라고 덮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증거인멸과 관련된 증거인멸이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에 대한 범죄인데요. 이미 증거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어야 됐고 이제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에 보면 그 사무처리 직원은 그 멸실, 훼손,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성실 의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미 주의 의무 자체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벌어진 일은 띠지하고 스티커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이 현금 다발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게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인데 어제 저희 여기 출연하셨던 이병철 변호사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띠지하고 스티커가 없는데 압수수색할 당시에 현장에서 촬영하지 않았겠냐. 그 왜 우리 저 CSI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편말 같은 거 세워놓고 사진 찍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그래도 정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현재 그 검찰에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스티커 사진 정도는 있는 것이고 띠지는 지금 그마저도 없다. 그리고 뭐 다들 이제 뉴스로 알려졌지만 그 현재 돈다발은 그 노란 고무줄로 묶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계좌 추적은 이제 검찰이 이제 경찰한테 상대적으로 우리가 수사 더 잘한다고 했을 때 가장 이제 비교 우위에 있는 게 계좌 추적이거든요. 금융 관련된. 그래서 이제 그걸로 언제나 인지 수사가 되고 그게 이제 특별 수사, 이게 특수통들이라고 이제 자부하는 이들이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검찰 수사권을 강화하는 부분인데 과거에 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이광호 수사관이라고 있었어요. 전설적인 계좌 추적의 달인입니다. 1980년대부터 막 한 2010년인가 그때 이제 그만 정년 퇴임했는데 그 양반이 온갖 뭐 대선 자금 수사부터 뭐 삼성 비자금 수사 때 이때 모든 계좌 추적을 이분이 다 만들고 계좌 추적 기법 같은 것도 이 양반이 거의 다 만들어서 검사들한테 전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책도 썼어요 그때 무슨 금융 계좌 추적하는 법 해갖고는 내부 실무자들만 볼 수 있게 해서 검사들이 다 읽어야 돼요. 내부에 있는 책인데.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한번 예전에 법조 출입할 때는 이제 복잡한 기사 같은 거 좀 잘 쓰려고 읽어봤어요. 기억나는 게 거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띠지예요. 그때 보면 뭐 은행 가면 전표도 있고 마이크로필름 있고 옛날에 그런 식이니까 있는데 그 중에 띠지가 이제 텔러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텔러 요새 잘 안 쓰지만 은행의 출납
이제 돈 출납한 담당관이 사람들, 되겠죠. 네. 예. 그 텔러가 이렇게 띠지한 다음에 자기 길다란 도장 조그만 거에서 콕 자기 도장 찍거든요. 예. 이게 가장 어떤 계좌 추적의 기본이고 그걸 확보해서 거기서부터 실제 현장 은행에 가서 텔러 상대로 뭐 고액권 이상 출납한 현금 가져간 사람들 명단 확인하고 전표 보관한 거 가져와라 해서 비교하고 빼먹은 거 찾고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걸 검찰이 만약에 뭐 그냥 얘네 얼핏 저 해명하는 거 보면은 우리 수사 전담 직원이 아니라 뭐 압수물 아니 뭐 그러니까 담당하는 직원인 거야. 경력이 짧은 직원이라고 그러니까 또 저는 얘기를 이게 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주기 전에 어. 확보하고 줘야지 뭐 거기 가서 우리는 그러니까. 모르는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경력이 짧은 뭐, 직원이면 더 조심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되죠? 하면서 그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법무부 장관은 감찰만 지시했다고 하지만 지금 대검 어떤 저 인사 이후에 구성이나 봤으면은 감찰 나오기 전에 아마 내부적으로 수사 검토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실수라고 저도 믿지 않습니다. 음. 말이 그런 거고. 아니면 방기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그러겠죠. 라인에서 예. 띠지가 없어지길 되게 바랬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없어지면 좋겠다. 아니면 없어도 상관없다. 라고 했던 것까지 다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찰의 영역이 아니라 수사의 수사의 영역으로 가야 영역이다. 된다. 증거인멸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국은행에서 나온 게 관봉인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은 어디다가 이 관봉을 줬는지 기록이 없을까? 저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기 뭐 바코드도 있고 그러던데. 그렇죠. 그 띠지 보면 다 나오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 띠지가 없고 스티커는 우리가 본 게 있으니까 그 정도로 확인이 안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검찰의 해명이라는 게 너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설득을 못 시키는 해명을 한 거 아무도 아닙니까?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봐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적극적인 증거인멸이라고 봤을 때 이걸 다른 사람도 아닌 범죄자가 아니라 검사나 그 검찰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또 전성배거든요. 전성배 우리 기억을 하겠지만 압수영장도 상당히 많이 기각됐고요. 2번 기각됐었죠. 예. 구속영장도 많이 기각이 됐어요. 왜 전성배 앞에서 이게 멈출까? 이거 제가 되게 의문스러웠는데 이제는 조금 그림이 그려집니다. 전성배한테 청구할 때 뭐 문제점이 생긴 거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중간 과정에서. 그러니까 판사가 문제가 아니고 예. 청구하는 입장은 검사입니다. 검찰에서 지금 어설프게 청구했던 게 아닌가. 그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진 관련해서 초창기에 그 영장 기각이 2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재판부가 봤을 때 검찰에서 올라온 청구서 자체가 허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성배 앞에서는 멈추는 거예요. 띠지도 전성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결국 법원에서 판단보다는 검찰이 청구하거나 신청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했고 누군가 전성배나 전성배 등 배우 비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 하고도 저는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저희 같이 이렇게 비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관봉권이라는 거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한테 전화도 돌려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무슨 대부분 특활비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특활비 외에도 정말 돈을 많이 쓰는 집단 있잖아요. 그런 집단은 관봉이 가기도 한대요. 대표적인 데가 종교단체 같은 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많이 나오는 게 통일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한학자 총재 금고에서 돈다발 나왔다는 한겨레 보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특활비이거나 이게 검찰 특활비, 대통령실 특활비, 뭐 여러 특활비이거나 아니면 그런 곳을 돌고 돌던 것이 어떻게 건진한테 가 있느냐.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건진은 관봉을 받을 이유가 없어. 절대. 그러니까 거기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밝혀야 되고, 그 중간 과정에서 이걸 감추려고 띠지를 일부러 유실시켰거나 유실되기를 기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밝혀야 된다. 증거인멸이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예. 이게 그러다 보면 이제 검찰이 그동안 이런 짓을 한 번만 했느냐, 여러 차례 여러 케이스가 확인이 됩니다. 일단은 김학의, 제가 요새 뉴스다이브에서 이 사람 이름 얘기 자주 해요. 네. 예. 김학의 성접대 사건 수사했던 이 경찰이 오랜만에 이 자료를 보면서 그 생각 많이 들죠. 아, 윤중천 이름 오랜만에 듣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건설업자였죠. 윤중천 등 뭐 이런 주요 관계자들의 핸드폰, 그리고 또 PC 포렌식을 해서 약 3만 건 이상의 동영상 등의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 이걸 디지털 증거를 다 누락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김학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동영상으로 시작한 사건인데 이걸 누락시켰다. 일단은 저는 이런 것들이 그때는 엄청난 뉴스였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회자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뭐 그 장자연 배우 관련된 사건에서도 검경 수사기록 빠져 있던 거, 그러니까 통화 내역 같은 게 다 빠진 상태로 넘어갔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왜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한 뭐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다 제대로 안 됐던 것들이잖아요. 말하자면 이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다 범죄입니다. 예, 그 직무유기죄. 아까 이제 증거인멸과 관련된 미필적 고의로 증거인멸이 성립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무유기라는 건 이제 맡은 직무를 의도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직무유기가 참 사실은 성립하기 되게 어려운 범죄예요. 예. 이제 뭐 소홀히 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성립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 범죄도 국가 기능을 저해했다라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판례가 쓰거든요. 국가 기능, 검찰 기능은 가장 중요한 국가 기능이거든요. 어떤 증거 수집과 어떤 기소와 관련된 과정에서의 어떤 증거의 관리 이러한 국가 기능 자체를 의도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 저는 직무유기죄의 성립과 관련된 문제로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범죄도 범죄지만 뭐가 작동했길래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런 건 있어요. 무죄 받거나 뭐 이런 거는 어렵진 않아요. 검사 입장에서. 바보짓 하면 되거든요. 바보같이 증거 안 내고요. 대충 쓰고요. 공소장 이상하게 쓰고 판사가 그걸 판단하는 사람한테 정답지 아닌 걸 오답지를 내면 당연히 무죄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렵지가 않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검찰이 꼼꼼하게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그거 어렵지가 않아요. 허접하게 한다던가 예. 증거를 일부러 뭐 저는 누락시킨다던가. 그래 봐요 지금 예. 보면.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하는 게 권력이 아니라 기소하지 않는 게 권력이라는 얘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봐줄 결심을 하면 확실히 봐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봐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수사라는 게 범죄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 그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을 우리가 수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어떤 범죄가 있었다라고 할 땐 증거는 1, 2, 3, 4, 5, 6, 7 쭉 100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 2, 3 증거를 수집했을 때 아 이게 확실하게 이 범죄가 인정된다. 그럼 그거 가지고 기소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1번부터 100번까지가 만약에 중요도라고 봤을 때 지금 1, 2, 3 빼버리고 4번부터 수집을 하는 사건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돼버리면은 1, 2, 3에 대한 어떤 그 검찰 기능, 수사 기능 자체를 의도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사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잖아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기관이 어떤 죄를 갖다 봐주기 위해서 하는 증거 은닉이 되잖아요. 예. 뭐 인멸이나. 근데 이 반대가 또 사실은 더 심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검찰이 누구를 갖다 잡기 위해서 증거를 싹 수집을 해요. 근데 죄가 딱 보면은 공소장에 담을 만한 증거들이 있죠. 하지만 그걸 갖다 또 반대로 탄핵하는 반대되는 증거들이 또 수집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럼 사실은 검사라는 거는 진짜 법상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증거나 무죄되는 증거, 무죄로 관련될 수 있는 증거 같이 현출을 시켜서 보고 판단을 하고 아니면 그게 뭐 안 된다면 재판부에 그걸 제시를 하고 어떤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싹 빼는 거죠. 반대되는 증거는 오로지 죄가 되는 증거만 모아서 딱 어떤 이제 꾸민다 그러지 그래. 공소장 꾸민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건데 그렇게 꾸며버리면은 이제 판사 잘 성실하지 않은 판사는 혹하는 것이고 우리가 뭐 미국 드라마 같은 거 종종 법정물 보면은 뭐 서로 다 증거 까 해갖고 뭐 검사고 뭐고 다 깐 다음에 서로 불리한 거 유리한 거 서로 찾아서 서로 막 싸우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예. 어떤 이런 게 없죠 한국에서는. 검찰이 그래서 오히려 봐주는 증거 가리는 것보다 무죄가 되는 증거를 가리는 게 훨씬 더 많을 것이고 사실 실무에서는요. 두 개 다 문제죠. 두 개 다 문제고 이제껏 계속 반복됐던 거는 같아요. 예. 지금 말한 것처럼 공익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안 좋은 증거도 사실은 내야죠. 제출해야 돼요. 예. 근데 야 이래 되면 재판 지는데 자기 입장에서 무죄 나오는데 그러면 안 내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잘못된 사건들, 재심간 사건들 꽤 많고요. 그래서 지금 뭐 수사와 이제 기소 분리한다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는 거겠죠. 그 사람이 인지상정이고 내가 수사했는데 내가 수사한 게 무죄 나온다? 그러면 이거 빼면 이게 유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학증평에 빠져버리는 게 내가 수사했는데 하다가 아닌 게 나오면 그만둬야 돼.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하고 뭐 기소를 분리하자는 말이 나오는 거고. 기자들도 열심히 취재를 해왔는데 예. 위에서 데스크들이나 국제대 회의했을 때 야 이게 얘기가 되냐? 뭐 시작해서 킬시키거나 몰골을 시키면 기자는 막 괴롭을 끌어요. 똑같죠. 그런 가지도 못하면서 이러면서. 그런 경험이 많으세요? 저는 별로 없고 주로 사실은 많이 시켰어요.